지금 당장 다이어트를 멈춰라. 모든 인간이 만든 것 중에 가장 엉터리 중에 하나가 다이어트 법칙이다. 그러면서도 여전히 호기심을 유발하는 것 또한 다이어트 법칙이다. 많은 사람이 짧은 시간에 몇 킬로그램의 살을 뺐다가 도로 살이 붙는 다이어트 법칙을 열심히 따라한다. 그러나 똑같은 실망이 되풀이된다. 다이어트를 하는 사람들은 항상 새로운 것을 찾지만 평생 날씬한 결과를 한 번도 찾아내지 못했다. 이 책을 읽고 있는 당신도 그랬을 것이다. 몸은 완전히 기진맥진했을 것이고 정신도 항폐화되었을 것이다. 다이어트를 하는 사람들은 잘 알겠지만 이렇게 실패를 계속하다 보면 지나친 스트레스와 정서적인 불안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된다. 그렇다면 다이어트란 정확히 무엇일까? 사람들은 턱선이 없어질 때까지 혹은 옷이 더 이상 맞지 않을 때까지 음식에 빠져든다. 그런 다음에 과거의 탐닉에 대한 보상을 하기 위해 마지못해 자신을 다이어트로 몰고 간다. 주말에 닭을 몇 마리씩 잡아먹은 다음 주중에 헬스클럽으로 무거운 몸을 끌고 가는 식이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이다. 그러나 너무 늦었다. 이미 망가져버렸다. 오늘날 시중에 나와 있는 거의 모든 다이어트 치료법은 몇 킬로그램을 빼기 위해 반드시 비용을 치러야 한다. 위장 절제술이 그렇고 다이어트 약물이 그렇고 헬스클럽이 그렇다. 돈을 지불해야 살을 뺄 수 있는 상업 자본주의에 물들어버린 것이다. 그것도 일시적으로 말이다. 그렇다면 돈을 냈는데도 왜 다이어트는 효과가 없을까? 답은 실제로 아주 간단하다. 다이어트를 할 때 사람들은 무슨 생각을 하는지를 보면 답이 나온다. 마치 내가 그랬던 것처럼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창담한 다이어트가 끝나고 나면 무엇을 먹을 것인지를 생각한다. 먹을 것을 생각하면서 어떻게 다이어트에 성공할 수가 있을까? 자신을 배고프게 만드는 것은 정답이 아니다. 이것은 나중에 폭식을 조장하여 문제를 더 복잡하게 만든다. 배고픔과 폭식은 악순환이 된다. 그러나 이것은 다이어트가 가지는 많은 문제 중에 하나에 불과하다. 또 하나의 문제는 다이어트가 일시적이라는 것이다. 당연히 그 결과도 일시적일 수밖에 없다. 당신은 평생 날씬하게 살고 싶은가? 몇 달만 날씬해지고 싶은가? 임시적인 조치는 임시적인 결과를 낳는다. 정답만 달달 외워서 시험에 합격한다고 치자. 그 다음은 어쩔 것인가? 그 대학에, 그 회사에 계속 우수한 학생과 우수한 사원으로 남아있을 수 있을까? 당신이 더 잘 알 것이다. 문제와 정답만 달달 외워 좋은 시험 성적을 거두더라도 시험장에 나오자마자 다 잊어버리는 경험을 당신도 해봤지 않은가 말이다. 시중에 나온 다이어트란 다이어트는 뭐든지 다 해봤는데 효과가 하나도 없었어요 라고 말한다. 왜 모든 다이어트를 다 해보았을까? 다이어트의 방법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어떤 다이어트에도 성공하지 못했던 것이다. 다이어트는 식사를 엄격히 통제하기 때문에 실패한다. 우리 중에서 음식에 관한 한 오랫동안 성공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사람은 아주 드물다. 그들은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몸무게와의 싸움을 단번에 끝내주는 만병통치약을 찾아 나선다. 바로 그것이 문제다. 우리가 시중에서 유행하는 다이어트를 시작하면 우리의 몸은 새로운 음식과 약물에 적응하면서 혼란에 빠진다. 그 자연스럽지 않은 음식과 약물을 먹는 시간이 끝나면 몸은 옛날 방식에 다시 적응해야 한다. 이것은 마치 고무줄을 반복적으로 늘렸다 줄였다 하는 것과 같다. 결국 그것은 끊어질 것이다. 만약 당신이 다이어트로 자신의 몸을 이리저리 흔들어 놓으면 당신의 몸도 바람이 빠진 풍선처럼 축 늘어지고 생기를 잃을 것이다. 루이스 해리의 여론조사에 의하면 전 미국인 70%가 비만으로 밝혀졌다. 즉 10명 중 7명이 10kg 이상 비만인 셈이다. 또한 미국인의 반 이상이 다이어트를 하고 있거나 한 경험이 있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시중의 다이어트는 효과가 없다.
당신이 더 잘 알 것이다. 효과가 있었던 적이 없었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숫자가 그것을 증명해준다. 지난 수십 년 동안 얼마나 많은 새로운 다이어트들이 태어났을까? 50개, 100개, 아마 수천 개도 넘을 것이다. 그것들이 정말 효과가 있었다면 새로운 다이어트 법칙이 탄생할 필요가 없지 않은가? 다이어트들이 효과가 있다면 미국인의 비만율이 매년 늘지 않고 줄어야 당연한 것이다. 요즘은 경제가 성장한 아시아 국가에서도 새로운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어떤 다이어트가 정말 효과가 있었다면 그 엄청난 금액으로 확실히 종지부를 찍었을 것이다. 새로운 다이어트가 생기고 없어지지만 문제는 점점 더 악화되고 있을 뿐이다. 당신이 새로운 다이어트에 돈을 쓰면 쓸수록 몸은 엉망진창이 되듯이 말이다. 내가 너무 심한 말을 했나? 그러나 당신은 반박할 수 없을 것이다. 나의 과거가 그랬고 이 책을 읽고 있는 현재의 당신이 그렇기 때문이다. 확실히 사람들은 다이어트에 대한 고정관념을 가지고 다이어트를 해왔다. 대부분의 다이어트들이 서로 다른 주장을 하기 때문에 소비자들은 더욱 혼동스러울 수밖에 없다. 소위 학계의 권위자라는 사람들이 서로 대치되는 주장을 할 때 일반인들은 누구의 말을 믿어야 할까? 어떤 인기 있는 다이어트는 대부분 단백질을 먹고 탄수화물은 아주 조금만 먹어도 된다고 말한다. 또 다른 다이어트는 대부분의 탄수화물을 먹고 단백질은 아주 조금만 섭취해야 한다고 말한다. 이 둘 모두가 옳을 수 있을까? 또 다른 다이어트는 먹고 싶은 것은 무엇이든 먹은 다음에 사과와 포도로 먹은 것을 씻어내라고 말한다. 또 다른 사람은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조금만 먹되 운동을 하고 긍정적인 사고를 해야 한다고 말한다. 또 다른 사람은 꿈에서 그릴 수 있는 것은 어떤 것이든 먹을 수 있으나 먼저 무게를 재라고 한다. 또 다른 법칙은 한 번에 2주 동안 그 법칙에 충실하게 따라야 한다고 말한다. 많은 다이어트들이 단지 지루한 칼로리 계산에 의존한다. 모든 것 중에 가장 위험한 것은 진짜 음식을 약품이나 분말가루 영양제로 대체하라는 것이다. 우리는 그것을 믿었던 대가를 치렀다. 우리는 그것들이 효과가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그럼 이제 우리의 대안은 무엇일까? 지금 당신은 그것을 읽게 될 것이다. 우리가 원하는 것은 자신에게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인지를 결정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상식적 정보이다. 상식이라고 표현해도 좋고 진실이라고 표현해도 좋다. 지금은 누가 올바른 답을 가지고 있느냐에 대한 논쟁을 그만두어야 할 때다. 다이어트가 효과가 없는 것이 확실하니 그것들을 없애고 우리 자산을 자유롭게 하자. 다이어트를 중단하고 영구적인 것을 찾아보자. 영구적인 것, 바로 진실을 찾아보자는 말이다. 나는 마침내 그렇게 했다. 마침내 다이어트를 포기했다. 나는 합리적이며 영구적인 답, 상식적인 범위 내에서 진실을 찾기로 결심했다. 3년간 미친 듯이 다이어트를 쫓아다닌 후 나는 그 답을 찾았다. 어느 날 나는 집에서 아주 멀리 떨어진 곳에서 열리는 음악 축제에 참석했다. 그날 저녁 나는 아주 핸섬하고 멋있어 보이는 두 젊은이가 옆에서 대화하는 소리를 들었다. 그들은 캘리포니아 산타바바라에 있는 어떤 남자에 대해 얘기하고 있었다. 음식과 건강에 대해 얘기하는 중에 한 남자의 이름을 계속해서 언급했던 것이다. 옆에 있던 나는 기가 번쩍 뛰었다. 실례합니다. 그 사람 이름을 알 수 있을까요? 나는 그 이름을 듣자마자 음악축제를 내팽개치고 산타바바라로 급하게 차를 몰았다. 그 순간까지만 해도 나는 내 인생에서 가장 놀랄만한 사람을 만날이라고는 조금도 예상하지 못했다. 내 앞에 한 남자가 서 있다. 그는 내가 만나본 사람 중에 가장 맑은 사람의 얼굴을 하고 있었다. 동양에서 말하는 현자의 얼굴을 하고 있었다. 그 사람을 보자마자 나는 금방 눈치챌 수 있었다. 나는 그가 자신의 몸을 사랑하고 있다는 걸 금방 알 수 있었다. 그의 빛나는 눈과 투명한 피부, 온화한 자태, 잘 균형 잡힌 몸매가 그것을 증명해 주었기 때문이다. 고백하건대 나를 포함해서 내가 과거에 조언을 구했던
모든 건강 전문가들은 사실 전혀 건강해 보이지 않았었다. 그러나 그는 달랐다. 그는 나를 보자마자 나에 대해서 모두 알고 있다는 듯이 말했다. 알고 있겠지만 당신은 자신을 죽이고 있어요. 이제 그런 일은 그만두세요. 나는 마치 크리스마스 트리처럼 눈에 불을 켜고 그를 바라보았다. 그의 한마디로 나는 모든 것이 무너졌고 모든 것을 새로 시작할 수 있었다. 몇 시간 만에 젠슨 씨는 아주 간결하고 이해하기 쉬운 방법으로 정확히 왜 내가 뚱뚱하고 왜 내가 체중을 줄이기 위해 발버둥을 쳐도 그렇게 할 수 없었는지 설명해 주었다. 그 모든 것이 충격이었으며 나는 그 단순하지만 명확한 논리에 말문이 막혔다. 그렇다. 진정으로 진실한 것들은 단순하다. 온갖 지식으로 상대방을 교란해서 돈을 뽑아먹는 방식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는 아주 단순하고도 명확한 어조로 불과 몇 분 만에 나의 상태를 진단했고 해결책을 내려주었다. 나는 전에 알지 못했던 기쁨과 안도감으로 충만했다. 나는 아주 운이 좋았다. 그 이후 3년 반 동안 젠슨 씨에게서 가르침을 받을 수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것은 엄청난 경험이었다. 그는 자연위생학의 대가였다.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모두 새로운 것이었다. 나는 자연위생학에 관하여 내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은 뭐든지 구해서 읽었다. 나는 자연위생학을 연구하고 실천하고 가르치는 것을 내 평생의 업으로 삼기로 마음먹었다. 산타바바라를 떠난 후 나는 10년 동안 자연위생학을 철저히 연구하였다. 수년 동안 나는 자연위생학을 생활 양식으로서 어떻게 이용할 것인가에 대해 사람들에게 개인적으로 상담해 주었다. 또한 지금까지 그 일을 계속 해오고 있다. 그 이후 나는 내 이름 하비 다이아몬드를 따서 다이아몬드 법칙이라는 세미나를 시작했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나는 수만 명의 사람들을 상대로 강연을 해왔다. 어린이부터 노인까지 각계각층의 사람들로부터 받은 수만 통의 열광적인 편지들은 이 법칙의 효과를 증언해준다. 마침내 나는 미국 내에서는 유일하게 자연위생학 학위를 수여하는 텍사스주 오스틴시에 위치한 미 보건과학대학에서 영양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그를 만나고 나서 불과 한 달 만에 나는 그렇게 오랫동안 힘겹게 쌓아왔던 다이어트에 성공했다. 무려 25kg의 지방 덩어리를 빼냈다. 그게 1970년대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체중이 다시 늘어난 적이 한 번도 없다. 나는 먹는 것을 아주 좋아한다. 나는 음식에 관한 잡지를 읽는 것만으로 몇 킬로그램의 살이 붙는 사람 중 한 명이다. 그러나 지금은 완전히 달라졌다. 나는 어떻게 먹는지를 이제 알고 있기 때문이다. 그 때문에 배불리 먹으면서도 날씬한 몸무게를 유지하고 있다. 나는 먹기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살기 위해서 먹는 법을 배웠다. 그 이후로 한 번도 살이 다시 찌지 않았는데 그것은 내가 다이어트로 살을 빼지 않았기 때문이다. 나는 식사 습관을 바꿨다. 그리고 저절로 그렇게 된 것이다. 눈에 띄게 증가한 에너지와 맑아진 영혼 또한 새로운 선물이었다. 난 이제 언제나 에너지가 넘쳐난다. 어쩜 그렇게 변할 수 있었냐고 물어보는 사람들이 많아졌다. 70을 넘긴 지금 나는 25살 때보다 훨씬 건강해졌으니 기뻐하지 않을 수 없다. 스승을 만난 덕이다. 자연위생학이 무엇인가? 당신은 궁금할 것이다. 이 단어를 처음 듣고 이를 닦는 것으로 생각했다면 당신이 맞았다. 위생학은 청결을 의미한다. 자연이란 단어는 인위적인 힘에 의해 방해받지 않은 것을 암시한다. 우리 몸은 언제나 독성이 있는 노폐물을 지속적으로 세척해냄으로써 건강을 얻는다. 이것이 자연위생학의 기본이다. 이것은 음식이 사람의 수명과 삶의 질에 미치는 효과를 이해하는 기본적인 원리다. 이것은 질병을 예방하고 건강한 인생을 살게 하는데 초점을 둔다. 인간은 자연의 법칙을 지속적으로 위반해왔다. 당연히 우리는 평생 동안 그 잘못된 결과와 싸워야 했다. 자연위생학은 그 문제의 원인을 제거하는 법을 가르쳐준다.
자연위생학의 기본 원리는 이렇다. 몸이라는 것은 문제가 닥쳤을 때 스스로 알아서 정화하고 스스로 치유하며 스스로 건강한 상태를 유지하는 방향으로 나간다는 것이다. 우주의 모든 치유 능력이 사람의 몸에 있다는 말이다. 따라서 자연의 법칙에 따르기만 하면 인간은 살이 찌지도 않고 병에 걸리지도 않는다는 개념에 근거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는 자연의 법칙을 어겼을 때만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자연위생학은 일반 상식에 기초를 두고 있다. 그러니까 자연의 법칙에 근거한다는 말이다. 따라서 우리의 몸은 스스로 체중을 직접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우리는 이것을 선천적으로 가지고 태어난다. 이것은 자연의 법칙, 즉 진실인 것이다. 우리 인간은 선천적으로 이러한 도구들을 가지고 태어났다. 그러나 어떤 이유에서인지 우리는 살아가면서 이 법칙들을 위반해서 살아가고 있다. 나는 자연위생학에 대해 수많은 강연을 해왔다. 사람들은 내 강연을 들은 후 이렇게 말한다. 저도 그렇게 살아야 한다고 항상 느끼고 있어요. 그런데 나는 이런 대답을 얼마나 많이 들었는지 셀 수조차 없다. 자연의 법칙과 인체의 본능을 말해주었다. 그러나 사람들은 시중에 잡다한 상업주의에 끌려다니다가 지쳐버린 것이다. 처음에는 자연의 법칙에 따르겠다고 결심한다. 그 다음에는 귀찮아서 내팽개친다. 마침내 아예 신경조차 쓰지 않는 상태로 흘러간다. 나도 이해한다. 나도 그랬기 때문이다. 나는 당신의 사고와 행동을 자연의 법칙에 따르게 하기 위해 이 책을 썼다. 인간의 몸은 자연의 창조물 중에서 가장 훌륭한 창조물이다. 힘과 적응력에 있어 대적할 것이 없다. 우리의 몸이 타고난 능력은 너무도 강대하다. 당신은 인지하고 있지 못해서 그렇지 모두가 놀랄만하다. 우리의 심장은 24시간마다 10만 번 정도 박동친다. 심장과 그 펌프 장치는 15만 킬로미터의 혈관을 통해 한 번에 5.7리터의 피를 퍼낸다. 이것은 하루에 2만 4천 리터를 퍼내는 것과 같다. 50년 동안에 거의 4억 3천5백만 리터를 퍼낸다. 5.7리터의 피는 하루에 3천에서 5천 번 정도 몸의 곳곳을 순환한다. 60조가 넘는 세포와 세포 사이를 순환한다. 초당 700만 개의 새로운 혈구가 생산된다. 이 펌프 장치는 단 한 번도 건너뛰지 않고 수십 년을 쉬지 않고 일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다. 단 한 번도 쉬지 않는 것이 가능한 일일까? 그것도 70에서 80년 동안 말이다. 그러나 이것은 단지 순환기계에 대한 이야기일 뿐이다. 이런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 인간의 몸이라는 이 기계가 발생하는 열은 도대체 얼마나 되는 것일까? 그러면서 36.5도 정도로 일정한 온도를 유지할 수 있다는 것 또한 놀라운 일 아닌가? 인체의 가장 큰 기관인 인간의 피부는 냉각 장치 역할을 한다. 이 냉각 작용을 지속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400만 개가 넘는 땅구멍이 지치지 않고 일을 하고 있다. 우리 몸속의 내장 기관은 우리가 먹는 음식을 피와 뼈와 세포로 변형시키는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있다. 이 균형은 항상 완벽하게 유지된다. 폐는 피에 필요한 산소를 성공적으로 공급해준다. 뼈를 비롯한 인간의 골격 체계는 몸이 똑바로 서고 걸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우리 몸이 일상적으로 수행하는 활동 세부 사항을 책으로 쓴다면 백과사전의 양보다 더 많을 것이다. 이 완벽함의 정점에 뇌가 있다. 뇌는 이 모든 기적적인 활동을 감독하고 스위스 시계보다 정확하게 모든 일을 통제한다. 알려진 것 중에 가장 고도로 발달한 뇌는 250억 개가 넘는 세포들로 이루어져 있다. 각각의 세포를 살펴보면 더 깊은 인상을 받게 될 것이다. 한 개의 세포는 현미경 없이는 볼 수가 없다. 그러나 그 세포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은 놀랍고도 놀랍다. 노벨상을 탄 어느 과학자 100명이 모여 회의를 한다더라도 무엇이 그 개개의 세포를 움직이게 하는지 설명하지 못할 것이다. 그것들을 수천 개의 다른 기능으로 분리할 수는 있다. 그러나 그 기능 뒤에 있는 힘은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다. 달리 말해서 우리 몸의 내재한 지능은
우리 인간의 지능보다 훨씬 더 복잡하지만 훨씬 더 완벽하다. 그리고 60조가 넘는 이 놀라운 세포들은 60년, 70년, 80년 그 이상을 티끌만큼의 오차도 없이 완벽하게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생각해야 한다. 이해를 돕고자 비유를 들도록 하겠다. 지구상에 75억의 인구가 거주하고 있다고 하자. 수백만의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국가를 이루고 살아가는 것도 매우 어려운 일이다. 하물며 75억 인구가 협력한다는 건 가능할까? 인간에게는 불가능할 것이다. 그러나 우리 몸 안에 있는 60조 개의 세포들은 매일 같은 일을 협력해서 수행하고 있다. 또 하나 예를 들어보자. 지금 당신이 아주 중요한 편지를 친구에게 쓰고 있다. 또한 동시에 좋아하는 TV 연속극을 보면 어학용 테이프를 듣고 있다고 상상해보자. 당신은 이 세 가지 기능을 잘 수행할 수 있을까? 거기에다 저녁 식사를 준비하고 바닥 청소를 추가해보자. 이 5가지 일을 동시에 해낼 수 있을까? 불과 5가지일 뿐이다. 우리 몸은 하루 24시간 동안 1천조 가지의 일을 수행한다. 100만도 아니고 10억도 아니고 1조도 아니다. 1천조다. 그리고 우연히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정밀하고 완벽하게 신진대사와 생존을 위한 생명 유지의 과정을 수행한다. 인간 몸의 엄청난 기능과 위대한 과정을 알게 된다면 우리는 경외감에 놀라 벌떡 일어서게 될 것이다. 그렇다면 생각해보자. 이렇게 정교한 우리의 몸에 체중 조절 장치가 없다는 것이 말이 되는가? 그런 일은 절대로 있을 수 없다. 몸의 체중 조절 장치는 태어나면서 갖춰진 것이다. 건강은 우리의 탁월한 권리이며 비만은 자연의 법칙에 위배된 결과물이다. 당연하지 않은가? 화분의 화초가 방의 어느 위치에 놓여 있더라도 햇빛을 따라 움직이듯이 우리의 몸도 항상성을 가지고 언제나 완벽하기 위해 노력한다. 마치 숨을 쉬고 눈을 깜빡이는 것처럼 우리의 몸은 건강을 위해 중단 없이 분투한다. 인간의 몸은 우리 편이다. 적이 아니라는 말이다. 문제를 해결하는 비결은 그것을 방해하지 말고 도와주기만 하면 된다. 그렇다면 인간이 살아가면서 자연의 법칙을 가장 위반하고 배신하는 것은 어느 때일까? 그렇다. 우리 인간. 바로 매일매일 먹는 식사 시간이다. 당신이 비만으로 고생하고 있다면 당신의 몸에 집어넣는 음식이 가장 큰 원인이라는 사실을 말하고 싶은 것이다. 비만과 질병의 가장 큰 원인이 매일 먹는 음식 때문이라는 결과들은 이미 상식이 되어버렸다. 루벤 박사는 자신의 베스트셀러 영양학에 관해 당신이 항상 알고 싶어 했던 모든 것에 다음과 같이 말했다. 환자에게 약물보다 훨씬 더 강력한 효과를 뒤느는 것이 있다. 바로 음식이다. 현대의학은 음식이 몸에 미치는 영향을 완전히 무시하고 있다. 우리 의사들은 학창시절에 음식에 관한 과목을 하나도 배우지 않았다. 인턴 기간 동안에도 무시했고 전공의 수련 기간에도 무시했다. 현대의 의학 체계는 완전히 잘못되었다. 환자들 중 많은 사람들이 먹지 못해서가 아니라 엉뚱한 것을 먹기 때문에 질병에 걸린다는 걸 알게 되었다. 미국인들에게 가장 큰 위협은 끔찍스러운 핵무기가 아니다. 그것은 오늘 저녁 당신의 밥상 위에 놓여있는 그것들이다. 미 상원 특별조사위원회가 발표한 식사 목표는 다음과 같다. 우리는 의학과 의료기술이 우리의 주요 건강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믿어왔다. 암과 심장질환을 고치는데 현대의학의 기적을 통해 정복할 수 있다고 믿어왔다. 그러나 식사와 같이 아주 중요한 요소의 역할이 오랫동안 가려져 왔다. 예방이 아닌 치료가 우선이었다. 문제는 의료체계를 점점 더 확대한다고 해서 결코 해결될 수 없다는 데 있다. 개인의 건강과 인구 전체의 건강은 다양한 생물학적, 환경적 요인에 의해 결정된다. 이들 중 어떤 것도 우리가 먹는 음식보다 더 중요하지는 않다. 간단히 말해서 모든 질병의 원인이 음식이라는 말이다.
우리 인간이 음식을 바꿈으로써 암과 심장병과 고혈압과 당뇨를 고칠 수 있다는 말이다. 그렇다면 각종 질병의 근본적인 원인이 되는 비만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금방 상상이 될 것이다. 얼마나 운이 좋은가. 마침내 우리가 먹는 음식이 비만이나 퇴행성 질병과 밀접한 상관관계가 있다는 것이 명확해졌다. 우리는 이 발견을 음식이 몸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발표한 모든 연구 결과들과 연결시킬 수 있게 되었다. 자연위생학은 200년 가까이 존재해왔다. 그리고 수만 명의 사람들이 이를 통해 병을 치료해왔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름을 들어본 적이 있는 사람조차 극소수에 불과하다는 건 흥미로운 일이다. 이 책을 읽기 전에 당신도 자연위생학이라는 이름을 들어보지 못했을 것이다. 세미나를 하는 동안 나는 모든 청중들에게 묻는다. 자연위생학에 대해 들어본 적이 있는 사람 있나요? 손을 든 사람은 거의 없었다. 이렇게 단순하고 명확한 자연의 법칙을 아무도 몰랐다는 것이 더욱 이상할 뿐이다. 언론에 많은 관심을 받지 못한 것은 그럴 수도 있다. 세상에 알려지지 않은 가장 큰 이유는 한 번도 사람들이 사용할 수 있는 실행 가능한 법칙으로 요약 정리된 적이 없었기 때문이다.